자, 클래스 앞에 붙는 접근 제어자에 관련해서 일단 얘기는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문법은 적용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일에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만들진 않다고 했어요. 아예 안 만든다고 저도 장담해서 대답하긴 힘듭니다. 그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교재에서도 테스트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론 심플하게 써먹으려고 쓰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은 없더라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는 우리가 웹 개발자 과정에서 웹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퍼블릭과 여기만 일단 보시고요. 멤버 필드는 적용하는 범위가 모두 같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오는 멤버들이잖아요. 그죠?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 생성자 포함해가지고 이너 클래스도 하나의 일종의 내부 클래스이면서 멤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클래스 내부의 또 다른 클래스이긴 하니까 멤버잖아요. 멤버라 부를 수 있죠. 구성 요소. 다른 말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구성 요소에는 이 접근 제어자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크게. 그래서 클래스 파일 만들 때는 그래서 두 가지만 허용하게끔 나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거는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밑줄이 이거 뭐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결정 뭘로 할 거야? 파일 이름은 결정은 뭘로 할 거야? 제대로 이상하게 박혔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물론 이상하게 바뀔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얘에다 퍼블릭을 붙이면 얘가 파일 이름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파일 이름이 서로 충돌이 나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별이 될 수 있다 라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파일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될 수는 있긴 하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걸리겠죠. 그죠? 해당하는 패키지 내부에서 웹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일단 쓸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그러나 거의 웬만하면은 우리는 퍼블릭으로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감안해서 클래스 접근 제어자 이 정도로 감안하고요. 그러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부의 코드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멤버 필드의 특징. 멤버 필드에다가 올 수 있는 누구야? 접근 제어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필드요. 일단 멤버 필드면은 제가 이거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타이틀, 내용, 작성자 뭐 해도 되고 그냥 인트형으로 쓸게요. 리드 카운트 정도로. 조회수를 표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다 작성은 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제가 접근 제어자 4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4개를 각각 다르게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가 앞에 있는 접근 제어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표기를 할 거고요.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는, 일단은 제일 강력한 누구야? 프라이빗을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한 게 누구냐면 생략되어 있는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력한 거는 프로텍티드고요. 네 번째는 뭐 그냥 모두 허용하는 게 뭐예요? 퍼블릭입니다. 뭐 종류별로 제가 4가지를 구현했죠.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 3개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시면 아니 되오죠. 그죠? 뭐가 여기 있는 거는 표기 안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맞죠? 네. 표현 생략해서 표현하는 게 문법이지 이런 패키지예요 이런 거 키워드 쓰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디폴트예요 라고 써도 돼야 안 돼요? 아니 되어요. 알겠죠? 이거 소문자여서 대문자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안 됩니다. 표기 안 하는 게 문법이라고요.
생략을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를 생략되어 있으니까 디폴트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동일한 패키지까지의 범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어디까지요? 동일 패키지. 한글로 써볼까요? 패키지 내에서 접근 가능 요소로 해볼까요? 가능으로요. 프라이빗은 그럼 어디서부터 접근 가능하다고요? 동일 클래스. 접근 허용이요. 가능하다고요. 얘는요. 프로텍티드는요. 동일 패키지 가능하고요. 플러스 상속 관계.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외부에 있는 패키지 외부에 있는 클래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상속 관계에 있는 외부 패키지의 범위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상속 관계에 있는데 상속 관계가 내부에 있으면 당연히 동일 패키지니까 상속하고 상관없이 가능하긴 하죠. 기본적으로 패키지인데 상속 관계에 있는 외부 패키지에 있는 동일 패키지니까 외부 패키지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이 상속 관계에 존재한다라면 상속을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현실 세계에 상속하고 다루시면 돼요. 아버지가 저기 지방에 살아요. 그죠? 저는 서울에 있고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패키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구역이. 근데 내가 아버지 거를 상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저기는 땅 10만 평을 땅 상속받았어. 어휴, 행복한 소리. 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죠. 서울에 있어도 뭐 그런 편이라고 보셔도 돼요. 외부에 있는 영역인데 내가 상속을 받으면 내가 사용 가능한 권한을 생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속 관계는 당연히 내부에 있는 거는 동일 패키지 선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데 외부 패키지에 있어도 가능하다고요? 다른 패키지라고 할까요? 다른 패키지.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한가?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가능 이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면 동일 패키지 플러스 외부에 있는 다는 아니고 일부잖아요. 그죠? 일부에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범위가 접근 범위가 더 넓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은 알다시피 어디서든 가능. 그죠? 상관없이 가능. 어디서든 접근 가능. 동일합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요, 여러분들. 필드에 대해서 요 4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일단요, 보드 여기다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멤버 필드 접근 테스트입니다. 알겠죠? 보드에 FILD 필드 테스트라고 할까요? 보드에 있는 필드 테스트, 필드 주라고 할까?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의미 부여하지 않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만드시면 되겠고, 맞아요? 저장 눌러놓고 보시면 돼요.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 있는 패키지하고 여기 있는 패키지 현재 동일 패키지 내부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modifiers access에 있고요. 여기도요. modifiers access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다고요. 파일이. 요놈 파일과 요놈 파일이 같은 패키지 내에 있죠. 동일 패키지 안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동일 패키지에 있어도 해당하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패키지야. 다른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시려면 사용 권한은 기본적으로 제공합니까? 접근이 가능합니까? 접근은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죠?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는요. 그러려면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접근 가능한 권한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게 뭐예요? 객체. 네. 객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그럼 그 객체에 접근 가능한 객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스턴스 화시키고 해당하는 객체 변수를 통해서 멤버로 접근하는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겠죠? 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멤버들 NO, TOT, 타이틀, 그죠? 컨텐츠에 접근하시려면 먼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능한 거는 불가능해요. 뭘 만들려고요? 객체요. 객체 만드는 거는 규칙 뭐라고요? 접근할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 선언. 변수 선언. 두 번째요. 인스턴스 합니다. 메모리에다가 할당합니다. 메모리 공간 활성화 시키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초기화 과정들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초기 값으로 대입 연산이 없는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디폴트 초기화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초기화 실행 과정에서 생성자에서는 얘네들을 넣어주는 역할들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네,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본 초기화, 디폴트 초기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막 출력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가능했습니다. 객체 만들었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 BO라는 객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멤버잖아요. 그죠? 객체 변수를 통해서 뭐에다 접근한다고요? 해당하는 멤버 필드에 각각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연산자는 뭐야? 점, 그죠? 점 연산자, 멤버 접근 연산자. 자, 접근할게요. 출력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스템 아웃 클래스에서 접근을 했고요. BO 우리 다 출력해봤잖아요. 그죠? 점 해서 NO 쳤더니 일단 NO 쳤더니 점 찍어볼까요? NO라는 리스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리스트에서? 안 보입니다. 일단은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저번에 보였는데 그동안은 보였잖아요. 안 보이죠? 일단은 수동으로 쳐야죠. 그러면은 NO라고 칠게요. 끝내셔야 돼요. NO 거기 노티파이 그거 쓰시면 안 되고 NO를 출력을 해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떴다야. 자, 빨간 줄이 떴죠? 네. 왜 그런다고요? 네, 프라이빗 접근 제한이 이기 때문에 어디서 접근 가능하다고요? 어디서만 접근 가능하다고요? 해당하는 클래스요. 동일 클래스라고 했는데 해당 클래스에서만. 얘가 선언되어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어디 내부에서만요? 클래스가 보드니까 보드 클래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가 드래그하고 있는 공간에서만, 이 소스 코드 내에서만, 드래그 되어 있는 소스 코드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당연히 여기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객체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 메시지 보이실 건데 뭐라고 나와요? Not visible.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입니다. 존재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보안 처리했거든요. 너 외부에서는 못 봐. 데이터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보안에 관련된 거라고 쓴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놔두면 에러죠? 왜 안 된다고요? 이 파일과 이 파일은 엄하게 다른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일의 클래스잖아요. 그죠? 파일도 다를 뿐더러 결국에는 클래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클래스에서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죠? 왜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한지 볼까요? 요거 하나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죠? get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get 메서드요. 롱형의 리턴을 갖고요. 롱형의 리턴을 갖고요. get이라는 키워드 쓰고요. no 이렇게 만드시면 get 메서드잖아요. 그죠? 자, 리턴 할게요. 누구요? this 클래스에 있는 this 클래스의 멤버 누구요? no 나와요? 안 나와요? no가 목록에 뜹니까?
뭐 뜨죠? 뜬다는 얘기는 접근이 가능하다. 빨간색 안 뜨죠? 네. 이렇게요. 메서드에서 같은 클래스, NO가 포함된 클래스가 보드니까 보드가 포함되어 있는 get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내가 왜 프라이빗이 돼? 이왕이면 제가 퍼블릭으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하죠? 우리 셋업 배웠죠? 셋업 메서드 배웠나요? 이거 수정하려면 뭐 수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void set 여기 클래스에서 여기 메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누구야? 이거요. this.no 그죠? 요놈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네, 문제없이 코드가 완성이 되고 있죠, 그죠? 가능하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프라이빗인데도 뭐 되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접근이 가능하니까 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해하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 요거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 이게 필드잖아요, 그죠? this 붙어 있는 거. 이 필드 접근 가능합니까? 네, 프라이빗인데 접근 가능해요? 이유는? 네, 같은 클래스는 가능하다. 내부자들은 허용할게. 내부 공간에서만 허용할게. 일단 필드에 대한 접근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메서드 만들긴 했는데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일단요. 네, 이렇게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요소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만 딱 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성자에서 접근 가능할까요? 생성자에서 접근 가능할까? 네, 생성자에서 접근하니까 내부에 있잖아요. 생성자도 그죠? 생성자에서도 내부잖아요. 그죠? 내부 공간이니까 내부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접근이. 그럼 생성자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this n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봐요. 그죠? 가능하네요. 그죠? 그냥 가능한지 보려고 한 것 뿐이지 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 그럼 내부 클래스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가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안 다뤄봤으니까. 알겠죠? 내부 클래스 특징은 저희가 따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부 클래스에서 또다시 필드, 메서드 이런 거에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뤄볼게요. 네, 요거는 멤버에 같은 경우 요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접근 제한 4가지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별개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서드나 클래스에서도 내부에서는 내부에 있는 메서드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분 남았습니다. 좀 빠르게 해도 괜찮겠죠? 네. 자, 동일 패키지에 요 두 개는 그럼 동일 패키지 내에 있습니까? 요 두 개 파일 보드 필드 테스트랑 보드라는 클래스는 동일 패키지에 있어요? 네, 패키지 이름 보세요.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 타입, 생략되어 있는 패키지 타입. 이 얘기가 뭐예요? 동일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요. 동일 패키지 내에서 파일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현재 있는 필드에 접근 제한이 동일 패키지 공간에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출력하면은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임의로 하나 넣어볼까요? 그죠?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 그죠? 일단은 임의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용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잘 출력도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요놈이 확장이 안 돼서 그렇고요. 자, 요놈이요. 요놈 테스트 해서 출력했더니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이 됐습니다. 나머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머지 가능, 불가능? 나머지는 얘보다 접근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죠?
프로텍티드 타입 있었잖아요. 그죠? age였었나요? 뭐였더라? 리드 카운트였다. 그죠? 리드 카운트. 뭐 나와요? 리드 카운트는? 리드 카운트 뭐 나와요? 리드 카운트가 뭐였죠? 리드 카운트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아이고, 타이틀, 컨텐츠 다 나오죠, 그죠? 타이틀을 얘기 안 했구나. 타이틀을 얘기해야 되는데 컨텐츠를 줬구나, 그죠? 미안해요. 비었죠? 타이틀. 타이틀이 동일 패키지고요. 요놈이 동일 패키지 플러스 상속인데 상속은 안 배웠지만 어쨌든 현재는 동일 패키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도요. 퍼블릭이니까 위치와 상관없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재 기준으로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이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제목을 넣을 거니까, 그죠? 제목이요.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얘들 널 값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입니다. 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얘만 안 되고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만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럼 다른 패키지에서도 비교해봐야 되겠고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다가요. 메서드 클래스 만들 거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패키지 명만 아더라고 할까요? 아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드, 필드, 테스트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아더라는 패키지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클래스에 접근 가능해요? 보드 클래스에 접근 가능해요? 보드 클래스 접근 가능합니까? 네. 클래스 뭐 다른 패키지에 있잖아요. 지금 서로 액세스에 있고 얘는 아더에 있잖아요. 맞죠? 가능하겠죠? 왜냐면 클래스 이름이 뭐가 붙었어요? 퍼블릭입니다. 가능할까요? 객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근데 밑줄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죠? 밑줄은 왜 그러냐면 다른 패키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패키지예요? 다른 패키지예요? 다른 패키지죠. 그럼 뭐 해야 된다 했죠? 가능하긴 하는데 다른 패키지야. 그러면 야 이거 소속을 밝혀라. 뭘로 밝혀야 돼요? 앞에다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패키지명까지 원래는 풀네임으로 써주셔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코드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문법을 취하죠? 임포트라는 걸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임포트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자료는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영상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까지만 볼게요. 마우스 올려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임포트 쓰시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객체 변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new 키워드와 함께 누구 호출? 생성자 호출해서 네, 접근 가능하게끔 일단은 허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는 변수를 통해서 여기는 필드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동일 패키지다. 그죠? 아 이거는 다른 패키지죠. 미안해요. 다른 패키지입니다. 아까 임포트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쓰면은 여기 있는 코드가 심플해진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임포트 안 하면 풀네임으로 표기하니까 되게 길어지겠죠. 그죠? 실행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임포트로 하는 거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임포트가 많아지더라도 임포트 항목이 많아지더라도 그렇게 표기합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럼 접근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NO, 타이틀, 스트링, 리드 카운트인데요. 일단은요 당연히 NO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NO 찍어놓고 뭐 일단은 찍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클립스에서도 애초에 리스트의 항목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불가능해요. 뭐여서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셔야 돼요. 타이틀 가능 불가능? 타이틀 가능 불가능? 준이님 이제 대답 안 해도 돼. 안 해도 한 걸로 할게요. 입법금 하면은. 타이틀 가능 불가능이요? 불가능하죠? 하세요. 괜찮아요.
자, 불가능하죠. 왜 그렇다고요? 얘는 무슨 어디까지 접근을 허용한다고요? 동일 패키지까지 허용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패키지랑 이 패키지 어디 있어요? 보드가요? 여기 있다고요. 맞죠?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공간 안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내려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잘 못하는데.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쪽에? 준영님? 다른 공간에 있다고요. 패키지 정보가 달라요. 아더고요, 액세스예요. 아더에 있는 파일에서 객체 변수, 접근 가능한 객체 변수를 만들긴 했지만 해당하는 멤버에는 제한을 또 추가적으로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접근 불가이죠. 반대로는 동일 패키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서는요? 요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타이틀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있는 거 테스트2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다른 패키지 있으니까 빨간색이 뜬 거죠. 다른 패키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죠? 이거 디폴트 타입이니까 다른 패키지에서는 아까는 패키지라고 했는데 불가죠, 그죠? 써놔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프로텍티드인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찍기 전에 가능 불가능? 이 두 명이 두 개의 답이 나오는데 가능 불가능이 있는데 누워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찍어도 되잖아, 그죠? 찍어. 가능 4명? 불가능 4명? 왜 불가능? 다른 패키지인 경우에는 일단은 불가능하게 하고요.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패키지에서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상속관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속은 배우지 않았고요, 그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상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물려받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상속도 아니고 동일 패키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상속도 아니고요. 다른 패키지인 경우에는 상속이어야 되는데 동일 패키지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에요, 그지? 뭐라고요? 동일 패키지도 아니고 그러면 상속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나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 마지막 거 찍어놓고 볼게요. 자, 마지막 건 어때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마지막 거 그냥 마지막 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죠? 뭐야? 무조건 가능. 알겠죠? 퍼블릭은 무조건 가능. 퍼블릭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조건 가능. 비었죠? 리드 카운트 요거 하나만 가능하네요. 그죠?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 안 써도 되죠? 퍼블릭이니까 무조건 가능. 자, 그러면 상속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제가 여기 하이 클래스에다 제가 해서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슈퍼 서브 누구의 서브라고 만들 거냐면 제가 여기 보드의 서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상속은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한번 문법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네. 보통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제가 하나의 파일에다가 같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죠? 그래서 넣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요 상속이라는 거는요 extend 뭐라고요? extend 라는 키워드와 함께 씁니다. 해석하시면 뭐죠? 우리 영어에 능력자 없어? 확장하다. 코드를 확장할게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누구를요? 누구로 확장한다고요? 보드 서브는요 누구예요? 자, 얘는요
상속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우리 현실 세계 상속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거 뭐예요? 얘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고요. 얘가 자식의 역할을 하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럼 여기 있는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상속의 관계에 있죠. 다른 패키지나 상속의 관계에 있는 클래스예요. 여기 있는 내부에서는 얘 접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출력하려고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자, 일단 프라이빗 가능, 불가능? 프라이빗 가능, 여기 프라이빗으로 사용하고 있는 NO 가능, 불가능? NO라고 쳐볼까요? 객체 안 만들어도 돼요? 일단 상속에서는 객체 안 만들어도 돼요? 일단 확인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not feasible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단 안 돼요. 알죠? 무슨 상황에서야 가능하다? 동일 클래스 아니죠? 다른 클래스죠? 불가능이요. 이거요. 제목은요? 다시 한번 써보면 제목은 어디 있을게요? 가능, 불가능이요? 왜요? 다른 패키지까지만 허용이요. 아, 다른 패키지가 허용이래. 졸려서 그래요. 미안해요. 동일 패키지까지 허용이야, 맞아? 다른 패키지잖아요, 맞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맞죠? 자, 여기다가 키워드를 명확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긴 해요. 슈퍼 키워드. 상속에서는 슈퍼라는 키워드 쓸 수 있어요. 디스가 있었잖아요, 맞아? 슈퍼의 NO요 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부모에 있는 NO요 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했어요, 맞죠? 키워드 써도 안 되고요. 부모인, 이거 나중에 상속 배울 때 할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객체도 안 만들었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가능, 불가능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무슨 상황이죠? 여기 있는 클래스는 상속의 가능에 해당합니다. 컨텐츠요? 아이씨, 발음도 안 되네. 컨텐츠 쳤습니다. 밑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가능합니다. 슈퍼 붙여도 될까요? 명확하게 부모에 있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되겠죠? 여기다 디스 붙이면 돼야 안 돼요? 디스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디스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디스 안 된다고요? 되는데? 왜 그럴까요? 상속이니까 내 거라고 간주합니다. 상속이니까 내 거라고 간주한다. 일단 디스라고 붙이면 내 거 내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상속 관계네요, 그죠? 저것도 내 거야.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 거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지만 물려받았으니까 내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디스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구분해야 될 때가 있긴 한데요. 상속할 때 배워야 되는데 또 언급하네. 아씨, 큰일 났네. 할까 말까요? 하지 마. 왜요? 똑같은 개념인데? 알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명확하게 슈퍼로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상속할 때 다 세부적인 거 상속했다 합시다. 네. 자, 마지막 거 가능, 불가능? 슈퍼 점 누구야? 리드 카운트. 얘는 어떠한 조건이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거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상속에 관련된 것들 잠깐 표현한 거지, 아직 상속은 이렇습니다 라고 특징에 대해서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네. 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다 했나요? 퍼블릭에 대한 어떤 관계를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되겠다고 하죠? 웬만하면 그래서 요 네 가지, 요 정도만 보시면은 네 가지 구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해당하는 멤버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보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럼 보안 접근에 대해 관련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범위를 네 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지정하셔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적절하게 지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해 드릴게요. 내가 보안을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멤버 필드 앞에는 기본적으로 90%가 프라이빗입니다. 뭐라고요? 멤버 필드 앞에 붙이는 보안은 접근 제어자는 뭐라고요? 멤버 필드라고 불렀습니다. 멤버 필드의 90%는 뭐가 붙는다고요? 프라이빗. 왜요? 제일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죠? 왠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접근 제어자 붙일 수 있는 네 가지 적용 가능한데 내가 필드에다가 뭘 붙여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모르겠다. 그럼 뭐 붙이라고요? 일단은 프라이빗 써놓고 생각합시다. 고치더라도. 알겠죠? 네, 그러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그러면 상속에서는 뭐 써요? 상속에서는 상속관계에서는요 프로텍티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속을 했다라는 얘기는 물려주기는 작업까지는 허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프로텍티드 상속관계로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필드에는 프로텍티드가 적합해요. 일단은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내 자식에도 물려줬는데 이건 가짜 물려주면 아니에요? 가끔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거를 내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했더니 자식놈이 나 개무시하고 용돈도 안 주고 아버지 알아서 사세요 이러면은 어때요? 와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거는 내 자산도 내가 일부는 남겨놔야지 하면서 재산을 따로 남겨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만 프라이빗 쓰고 나머지는 물려줄게.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네, 그럴 때 어쨌든 상속 배울 때 따로 학습하도록 할게요. 메서드 필드에 대한 접근 제한자 4가지 사용 가능하겠죠? 허용 가능한 범위는 4개가 다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주로 쓰는 건 뭐다? 주로 쓰는 건 뭐다? 프라이빗이요. 끝. 메서드는요? 메서드 사용 안 했잖아요. 메서드도 필드하고 동일합니다. 메서드 제가 또 해야 되네. 메서드 접근 범위도 4가지는 다 가능하고요. 이너 클래스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생성자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메서드를 제가 별도로 지금은 붙이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접근 범위는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동일해요. 멤버 같은 경우 멤버 앞에 붙일 수 있는 4가지. 접근 범위는 메서드 앞에 붙이면 메서드 호출을 어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호출 가능합니다. 범위는 동일해요, 여러분들. 근데 자주 사용하는 거를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것만 다르니까. 자주 쓰는 거 90% 메서드의 접근 허용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찍어볼까요? 필드는 프라이빗, 메서드는 퍼블릭. 왠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인지는 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같이 사용해서 표현해 볼 거예요. 이미 표현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생성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생성자는 접근 제한을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살펴보긴 했는데 4가지 다 허용 가능합니다. 그죠?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접근 가능하고요. 그죠? 프라이빗도 붙일 수 있고요, 그죠? 맞아요? 당연히 프로텍티드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필드에다가 필드뿐만 아니라 제가 예제로 다루기가 일단 필드가 제일 접근합니다. 필드뿐만 아니라 메서드, 생성자에도 여기 있는 네 가지 접근 제한은 모두 허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범위를 구별하셔야 돼요. 범위를 구별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 제한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문법을 사용하세요 라고 그런 것들, 그죠?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 근데 접근 제한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서 아 이거는 어디다가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이 가능하겠죠.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그거를 있는데 왜 접근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구별하시면 되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개발자니까 코드를 하잖아요. 코드를 직접 치잖아요, 그죠? 주로 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주로 치는 거는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면은 일단은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접근하십시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메서드는요, 퍼블릭이 대부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성자는요, 대부분은 퍼블릭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객체로 만들어내는 생성자들은 퍼블릭이에요. 근데 간혹 없는 게 있긴 해요. 퍼블릭이 아닌 게 있는데 프라이빗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성자가 프라이빗인 것만 조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만 살펴볼까요? 그거 살펴보는 거는 또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같이 그 생성자의 접근 제한의 부분들 또 하다 보면은 일단 안 된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겠죠, 그죠? 안 된다는 범위에서 나오겠죠, 그죠? 프라이빗 붙였을 때 왜 안 쓴지의 의미를 알고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때 그냥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접근 제한자가 네 가지가 있고요. 멤버 필드 플러스 메서드 생성자 앞에 다 붙일 수 있고요. 또는 이너 클래스에도 네 가지 종류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클래스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에다가는 접근 제한의 네 가지 모두 허용 가능합니다. 뭐 요 정도로만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자주 쓰는 거는 필드 앞에는 프라이빗, 그 다음에 메서드는 퍼블릭을 자주 쓰고 있고요. 생성자도 퍼블릭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이 정도. 뭐 그러면은 디폴트 타입 자주 써요? 아니요. 쓸 수는 있습니다만 뭐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빈도수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을 하면서 또다시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억세스 모디파이드니까 여기다가 그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연습했던 거긴 한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메서드 할 때 연습했었습니다. 메서드 할 때 연습했다고요. 사실은 복습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어제는 만들긴 했는데 그냥 어제는 메서드의 형식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만들었고요. 오늘은 의미를 부여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필드하고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멤버 또 쓰겠죠, 그죠? 멤버. 퍼슨이라고 할까요? 썼으니까 퍼슨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슨 클래스고요. 퍼슨 클래스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름? 그냥 제가 그냥 개발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름 필요하겠죠, 그죠? 사람 정보를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름이 수 있겠다, 그죠? 이름이요. 자, 이거 뭐예요? 클래스 안에 있는 뭐라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드, 멤버 필드죠, 그죠? 필드 앞에 접근 제한 뭐 붙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유는 모르겠고, 이유를 물어보면 프라이빗이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한을 제일 많이 건 거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거야? 보안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클래스 내부에다가 메모리 공간이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한 이름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보안 처리하는 일종의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보안법이긴 하겠죠, 그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요. 됐어요. 추가적인 필드들은 더 만들면 되긴 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을 붙여주세요 라고요. 그러면요, 보세요. 아까도 연습했지만 제가 다른 클래스에서 퍼슨 클래스를 어쨌든 간에 같은 클래스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하면은 접근이 돼야 안 돼요?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한데 해당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퍼슨의 객체를 만들어서 일단 이름이 세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세팅돼가지고 세팅 시켜가지고 DB로 넘겨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줄 거라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려면 여기다가 멍의 값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모델에다가 뭐 하냐면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만드는 거는 그죠? person 1 이름으로 써도 되겠다, 그죠? 누구? 뭐 조립 이렇게 쓸까요? new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저 이름을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디폴트 초기화만 된잖아요, 그죠? 제 이름을 넣고 싶은 거죠. 넣을 수 있냐고요. 현재 불가능해요. 왜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불가능. 무조건 불가능. 같은 공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세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팅 가능하게끔 뭐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메서드 이름은 차단시켜놔요. 뭘로요? 프라이빗으로. 이러세요? 멤버 필드는 기본적으로 보안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보안 정보인 뭐야? 프라이빗 액세스 모디파이를 적용하시고요. 그럼 세팅하려면 우에서 접근은 가능하다고요. 다이렉트로 접근 불가능하지만 우에서 가능한데 누가 있으면 돼요? 접근 가능한 세팅하려고 일단 세터 메서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접근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회 접근을 해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예요? 메서드를 활용해서 메서드를. 어제 우리가 세터 메서드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세터 메서드 만들어 볼게요. 세터 메서드니까 일단은 void set 키워드와 함께 필드 이름을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보통은 우리가 세터 메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필드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준영이 어제 안 했었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는 누구 준다고요? 세팅하기 위한 외부에서 전달되는 인자를 표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문자열의 네임, 그죠? 필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취합니다.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달된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 네임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this라는 키워드로 필드 이름을 파란색이니까 왼쪽에 있는 네임에다가 누구야? 오른쪽에 있는 네임을 갖다가 대입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놈은 결국은 약간의 갈색 톤 있는 거 매개 변수죠, 그죠? 매개 변수에 전달된 이름 문자를 어디에다가 this니까 현재 있는 객체에 있는 멤버 필드 네임이죠, 그죠? 네임에다가 세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메서드죠, 그죠? 근데 현재 코드에서는 어때요? 동일한 패키지 내에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해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나중에는 외부 패키지에서도 거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 모델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델은 모델대로 따로 몰아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할 때. 그래서 클래스가 지금은 저희가 그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요. 어떠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여기 있는 퍼슨 클래스하고 실제 실행하는 코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서드는 접근 제한을 퍼블릭으로 보통 그래서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놨습니다. 두 개는 그냥 하나는 필드고 하나는 메서드인 것 뿐이지 둘 다 클래스의 멤버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죠. 그죠? 객체를 만들면 멤버에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공통적으로 그죠? 접근이 가능하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달라지긴 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필드에는 프라이빗을 붙여놓고 메서드에는 지금 현재 퍼블릭을 붙여놨습니다. 기능이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접근하기보다는 뭘로 접근한다고요? 메서드로 접근하시면 돼요. cho 점 누구야? set name은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해당하는 필드의 name 값에 저장을 하겠죠. 일단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얘가 누구 통해서요? 네, set name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set name이 다시 여기서 누구요? 이쪽엔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에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기 저장된 이름을 내가 불러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불러올 수 있습니까? 일단 다이렉트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그때 뭐 쓰시면 돼요? 방금 세터 메서드처럼 불러오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게 어제 했었던 누구죠? getter 메서드요. 네, getter 메서드고요. 접근 제한을 뭘로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미리 얘기해도 되죠? 퍼블릭으로 하실 거고요. get터니까 어차피 문자를 읽어올 거잖아요. 그죠? 문자열 get name return this name this는 생략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붙여봤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고요? 두 개를 일컬어서 일종의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의 종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메서드 유형 중 할 때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리턴형은 없는 거 유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는 매개 변수는 없지만 리턴형이 존재하는 거 유형으로 봤을 때 getter 메서드와 주로 setter 메서드를 많이 활용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getter하고 setter에는 퍼블릭을 물론 퍼블릭이 아니어도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얘도 보안을 적용한다면 외부에서는 허용 불가능하게 할까요? 라는 어떤 제한을 줄 수도 있죠. 내부에서는 허용할게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들을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웹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의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클래스거든요. 이거야.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여기는 실행 코드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 이런 거 쓸 때 필드는 뭘 붙인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필드는 뭐 붙이고요? 프라이빗 붙여서 안전하게 처리하고요. 대신 우에서 접근 가능한 퍼블릭, getter, setter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기법이 컨셉이 OOP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처리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 데이터 처리, 이름이라는 데이터 처리는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이렉트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회 접근 가능한 getter, setter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는 하긴 했죠. 그죠? 길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들 우리가 처음 배울 때 OOP의 컨셉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OOP의 컨셉 있었는데 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튜토리얼즈. 네, 핵심 컨셉들이 있습니다. OOP 어디 갔죠? OOP의 컨셉들 있죠, 그죠? OOP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누구가 있냐면, 인캡슐레이션 보이실까요? 여기요? 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캡슐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캡슐화예요 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끝나는
여러분들 수료하는 시점에서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당장은 아니죠. 처음 배우는 거고요. 단어 처음 나왔죠? 인캡슐라. 다른 말로 뭐냐면 하이딩, 데이터 하이딩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은익화라고 해석하면 캡슐화는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은 그냥 은익화. 캡슐은 그대로 말 그대로 캡슐화. 캡슐화는 뭐냐면 여러분 약 자주 먹는 약 있어요? 요즘은 그 연질 캡슐 해가지고 안에 물로 돼가지고 나오는 캡슐이 걔도 일종의 캡슐이죠. 대표적인 cap슐이 광고에서 나오는 콘택 600. 요즘 광고 나오나 안 나오죠, 그죠? 옛날에는 그 약도 광고 많이 나오는데 콘택 600 광고 많이 나왔거든요. 감기약.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 약국에서 받으면 이렇게 생긴 게 캡슐로 싸되는 약이잖아요, 그죠? 네. 왜 캡슐로 싸놨어요? 약을 왜 캡슐로 싸놨을까요? 내용을 보호하는. 네, 여기 먹어서 약 효과가 가장 이상적인 데서 효과가 발휘하게끔 하려고 캡슐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목에서 녹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입에서 터지면 물론 쓴 것도 있겠죠. 입에서 해봐야 흡수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위나 여기면은 만약에 내가 증상에 따라서 위에서 좀 녹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내용물에 영향을 끼쳐서 위에서 흡수를 해야지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장에서 흡수가 돼야지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그 효과가 좋은 것들이 그러면 캡슐의 두께를 조절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캡슐의 두께에 따라서 얘가 지속적으로 얘가 안쪽에는 알갱이를 보호해서 가죠, 그죠? 알갱이를 보호해서 가는 광고도 있긴 하다, 그죠? 그 유산균. 유산균은 어디까지 보호해주면 좋을까요? 보통 장에서 많이, 그지? 활성화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게 그거의 캡슐이죠, 그죠? 안전하게.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도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 구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상황이에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상황이니까 프론트엔드 페이지 웹브라우저에서 입력했던 정보들이 서버로 전달되고 서버가 다시 어디로 DB로 이렇게 네트워크 상황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숨겨서 가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죠?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가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이딩 기법이라고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럴 때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필드 이름으로 이렇게 탈취가 가능하다. 탈취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캡슐화를 통해서 처리한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자바에서 코드로 구현한 방법이 뭐라고요?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대신 우회 접근 가능한 겟터 세터를 만들어서 접근합니다가 뭐예요? 캡슐화. 알겠죠? 자, 이거 뭐야? 와, 이거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장해 주셔야지 빨간색 뜨죠, 그죠?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출력하면은 이름 출력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죠? 현재 있는 것들은 제가 메서드를 통해서 세팅하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게 여기 있는 튜토리얼지에는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교재에는 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속 쭉 보면은 캡슐화가 있을까요? 네, 캡슐화 있죠, 그죠? 인캡슐레이션이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뭐 영어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지만 여기 딱 보면 키워드가 또 보이긴 한다, 그죠? 진하게 돼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데이터 하이딩이라고 한다고요. 유니화. 그래서 시험에서는 기사에서 이런 거 자주 나와요. 캡슐화 문제는 거의 나와요. 기사든 정보 처리든 산업기사든 어쨌든 기능사든 거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컨셉에 대해서 아이고야 어디 넥스트를 눌렀다. 한글로 볼게요. 그래서 영어로 안 보셔도 되긴 하죠, 그죠? 안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캡슐화는요, 일단은 캡슐화는 OOP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4대 개념. 4대 개념이니까 4대 개념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얘기야. 첫 번째 개념으로 제가 캡슐화를 얘기 들었습니다. 데이터 처리할 때는 이거 말고도 상속과 다양성과 추상화가 있대요. 알겠죠? 4대 개념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데이터,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변수는
이거 해석이 조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 메서드 하나의 단위로 함께 랩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에 작용하는 코드를 메서드를 만들어서 일단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캐슈라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죠? 클래스의 변수, 이거 클래스 변수를 말하는 게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영어로는 클래스 내부에 사는데 멤버 필드겠죠, 그죠? 멤버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한을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변수의 값을 수정 또는 볼 수 있게끔 공개하기 위한, 공개니까 퍼블릭이라고 해석하는 걸 한글로 이렇게 됐겠죠. 퍼블릭을 세터 및 게터 메서드로 제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캡슐라이브요. 영어로 보는 게 요거는 좀 낫게도 해석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그죠? 캡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선언하세요. 변수를요. 어디세요? 프라이빗 클래스에 있는 변수니까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말하죠. 그죠? 네,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뭘로 선언한다고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세요. 그리고요. 제공합니다. 누구를요? 퍼블릭 세터 앤 게터 메서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네, 볼 수 있게끔, 당연히 퍼블릭이니까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변수의 값을 볼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퍼블릭 세터 게터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뭐라고요? 캡슐화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말. 네, OOP의 핵심 4대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코드도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할 때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로 쓰는 접근 제어자 뭐라고요? 메서드는요? 더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메서드들은 나중에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드는 게 만든 걸로 간주시킬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생략에서 표현 가능합니다. 생략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야. 알겠죠? 생략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생략에서. 왜요? 필드를 하나를 만들면 그러면은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를 항상 몇 개씩 만들어야 돼요? 두 개씩 묶어서 메커니즘, 아까 메커니즘이라 해도 두 개씩, 그지? 필드 하나당 게터 세터 메서드를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코드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가 길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름을 수정하면요, 얘들도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작성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여기 있는 것들은 생략기법으로 나중에 적용할 겁니다. 그러나 생략할 거니까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캡슐화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지인이 설명하실 수 있죠? 네. 내일은 설명 가능하겠죠? 네. 담당자 누구 지정해드릴까요? 캡슐화에 대해서. 자, 캡슐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담당자 누구? 내일 결정할게요. 캡슐화에서 대표적으로 발표해 주실 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접근 제어자에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갑자기 캡슐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알겠죠?